안녕하십니까. 프리패스 상위대 팀 발표를 맡은 박지수입니다. 저희는 인증을 일상으로 연결시키는 신규 콘텐츠로 패스를 이롭게 콘서트 즐기는 법을 기획하였습니다. 약 3,500만 명이 넘는 이용자가 패스 어플을 설치하였으나 패스는 사용자 휴대폰 속에 방치되어 있을 뿐이었습니다. 왼편의 자료를 보시면 지난 3년간 패스의 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사진 자료를 보시면 네이버와 카카오의 민간 인증서 이용자 수가 1년 내에 급격하게 증가하여 패스의 이용자 수를 따라잡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패스가 민간 인증서 이상의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이에 따라 대출비도 신용점수 관리 등 패스 어플 내에 다양한 기능을 선보이고 있지만 정작 패스만의 차별화된 기능은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오른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네이버나 카카오 혹은 본인이 자주 사용하는 은행 어플에서도 패스에서 제공하는 기능이 이미 존재하기 때문에 패스 어플 사용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겠다는 사람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패스의 방식으로 새로운 분야에서 소비자의 일상에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저희는 아이돌 콘서트 시장에 주목하였습니다. 가장 왼편의 사진 자료를 보시면 유명 아이돌의 경우 콘서트 전석 매진을 물론이면 빠르면 1, 2분 이내에도 전석 매진이 되는 상황이 허다합니다. 실제로 MZ세대의 약 77.7%가 팬덤 활동을 하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으며 이들은 콘서트 시장의 잠재적 소비자가 됩니다. 또한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콘서트 시장에서 본인 확인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오른편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면 콘서트 입장 시에 신분증 인증과 티켓 인증의 이중 인증으로 번거로움을 겪고 있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콘서트장에 본인 확인의 간편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며 팬들의 불편함 마이너스, 콘서트의 즐거움은 배가 되는 연결고리를 패스에서 찾아보려 했습니다. 신분증 인증과 티켓 인증의 이중 인증으로 번거로웠던 지난날을 버리고 이제 QR코드 하나로 빠르고 편리하게 콘서트에 입장하는 스마트 콘서트 티켓입니다. 기존에는 신분증과 티켓을 모두 인증하여 콘서트장에 입장할 수 있었던 반면 패스 모바일 신분증을 기반으로 하여 QR코드 내에 신분증과 티켓의 내용을 한 번에 합쳐 QR코드 하나로도 콘서트장에 입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소한 불편함을 패스만의 방식인 스마트 콘서트 티켓으로 해결하며 그들의 새로운 일상에 스며들 것입니다. 다음은 스마트 콘서트 티켓의 구체적인 실행 방안입니다. 왼편에 우리 오늘부터 1일은 내 최애가 직접 세워주는 콘서트 디데이 푸시 알람입니다. 어플 푸시 알람을 활용하여 곧 예정될 콘서트의 일정을 알려줍니다. 콘서트 일주일 전부터 디데이를 계산하며 연예인이 직접 작성한 문구를 사용할 예정입니다. 실제로 저희가 작성한 예시 중 하나는 콘서트 디데이 날에 오늘 추운데 옷 따뜻한 거 입고 오고 조금 있다 보자 와 같은 멘트는 팬들의 과몰입을 유발하며 콘서트 전부터 기대를 높이고 단순히 콘서트 당일에만 패스 어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닌 콘서트 전에도 함께하며 인증을 넘어 일상에 스며든 패스의 모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나의 콘서트 다이어리입니다. 콘서트에서의 추억을 담은 전자서랍 기능으로 기록하고 보관하는 것을 좋아하는 팬덤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이 갔던 콘서트 기록을 한눈에 모아볼 수 있는 서랍 기능을 제공합니다. 오른편의 사진은 저희가 실제로 실험해본 콘서트 다이어리 기능인데요. 이때 각 콘서트 티켓의 썸네일은 연예인 단독 미공개 사진을 설정하며 새로 고침 시에 썸네일이 바뀌어 다양한 썸네일을 즐길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러한 연예인의 미공개 사진은 팬심을 강하게 자극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이를 통해 어플 서치를 유도할 수 있으며 자신이 본 썸네일 화면을 캡처하여 SNS에 업로드할 경우 또 다른 바이럴 효과를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스마트 콘서트 티켓의 홍보 및 광고 기획 방안입니다. 저희는 크게 유튜브 쇼폼과 버스 정류장 디지털 광고로 기획하였습니다. 왼편에 당신의 스마트 콘서트 매니저는 유튜버 디바마일 킹가비와 콜라보를 진행하여 매니저이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낸 가비의 캐릭터를 활용하여 나의 콘서트 매니저가 된 패스의 모습을 소개할 것입니다. 저의 주요 타겟 소비자인 MZ세대가 자주 보는 유튜버 중 한 명의 가비의 유행어를 활용하여 어플의 기능을 유쾌하면서도 효과적으로 광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잠시 후 도착 스마트 콘서트 티켓입니다. 콘서트장 근처 버스 정류장에 광고를 진행할 것입니다. 타깃 소비자들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로 광고 효과성을 높일 수 있으며 기존의 스마트 콘서트 티켓을 몰랐던 사용자의 경우 콘서트장을 방문하는 과정 속에서 해당 기능을 알게 되며 즉각적인 어플 설치로 연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스마트 콘서트 티켓을 바탕으로 모바일 인증 시에만 사용하는 패스 어플이 아닌 소비자들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그들과 함께할 수 있는 패스 어플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콘서트 생활 즐기는 발표를 들어봤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발표라서 많이 떨리셨을 텐데 발표 잘 해주셨고요. 또 사실 이제 글씨가 좀 깨져가지고 그렇죠? 당황하셨는데 예쁘게 너무 잘 만드셨어요. 너무 잘 만드셨고 질문이 있으실까요? 제가 없으면 제가 보통 질문을 하는데 제가 질문하면 또 토크 콘서트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편인데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 연예인들과의 이런 가까워지는 방법 그리고 또 그걸 통해서 팬앱을 다운로드하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인데 이제 콘서트 하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암표잖아요. 사실 본인 인증뿐만 아니라 그런 암표 거래를 예방할 수 있는 것도 함께 할 수 있을지 좀 궁금해요. 저희가 이 스마트 콘서트 티켓을 기획하는 방안 초기에 왜 기획을 하게 되었냐면은 해당 기능의 경우 패스의 본 기능이 모바일 인증을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함께 제휴하는 티켓 어플사에서도 리셀이나 암표 거래 같은 문제가 가장 큰 골칫거리이기 때문에 패스의 모바일 공신력 있는 모바일 인증 서비스를 활용한다면은 티켓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고 생각하여 해당 컨텐츠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질문 있으실까요, 혹시? 네, 없으시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리고요. 안녕하십니까. 이번 패스의 콘텐츠 확대 방안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패스 캐주얼을 기획한 팀 패스트라로 피테코스입니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콘텐츠 제시 앞서서 먼저 인증을 넘어 일상으로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내세우는 패스앱에 대해서 간단하게 분석 과정을 토대로 문제점을 도출해보았습니다. 패스앱은 현재 4가지 핵심 가치, 안정성, 신뢰성, 확장성, 편의성을 토대로 간편 인증, 모바일 신분증, 그리고 모바일 지갑 3가지 주요 기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희는 패스앱의 문제점을 도출하기 위해서 이용자들이 패스앱을 어떠한 용도로 사용하는지 그리고 패스앱이 간편 인증을 주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자체 설문조사를 진행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현재 이용자들 중 86%가 단지 간편 인증 용도로만 패스앱을 사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그 외의 용도로는 잘 사용하지 않는다의 답변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다음 설문조사로 저희는 간편 인증을 주로 이용자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요. 대부분 이용자들이 보시다시피 패스앱뿐만 아니라 네이버 인증서, 카카오톡 인증서, 토스 인증서 뿐만 아니라 문자 SMS 인증을 통해서도 이렇게 보시다시피 한 곳에 치우친 게 아니라 모두 분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패스앱이 현재 간편 인증 서비스의 선두자지만 다른 방식으로 충분히 대체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문제사항을 도출해 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간편 인증 서비스 시장은 포화 상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패스앱 같은 경우는 간편 인증 서비스와 같이 현재 대체 가능한 서비스를 내세우고 있죠. 이런 경우에서 유리한 자리를 선점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단순하게 본인 인증만 내세우지 않고 시장에서 입지를 다지기 위해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할까를 고민해봤고 이를 토대로 현재 이미 패스앱이 강점을 지니고 있는 기술력이나 보안 측면에서 강점을 지니고 있는 인증 분야에서의 전략을 한번 고민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근태관리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았는데요. 근태관리 서비스는 기존 출퇴근 수리 방식 같은 경우에는 불편함과 비효율성을 이야기합니다. 따라서 고용주와 근로자들 간의 이제 마찰을 유발하기도 하죠. 따라서 저희는 QR 인증을 통해서 근태를 관리하고 간편하게 급여 정리와 계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고안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접근성이 매우 높은 패스앱을 통해 인증 또한 일상이 되게끔 고용주와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을 위한 콘텐츠인 패스 스케줄을 기획해 보았습니다. 나의 근로 스케줄을 기록해주는 패스,
패스케줄 콘텐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패스케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패스케줄을 보시다시피 사업주의 핸드폰 패스앱 내에서 출퇴근 QR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성한 QR코드를 프린트하여 매장에 부착하게 되면 사업장에서 패스앱 내의 QR 인증으로 출퇴근을 기록하고 근무 시간과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시스템입니다. 이러한 패스케줄 시스템을 통해서 근로자나 사업주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하였던 이제 비효율성과 불편함을 이제 해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태 관리 효율화를 유발하는데요. 그리고 패스앱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층 확대와 현재 MAU 감소라는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죠. 이러한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고 기대가 됩니다. 그 다음으로 패스케줄에서 근로자용 화면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매장 내 QR코드를 근로자가 앱 내 인증 기능으로 찍어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출퇴근 기록을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캘린더를 통해서 일자별로 내가 하루에 이만큼 벌었고 이만큼 지출을 하였다라는 것을 이렇게 한 화면에 가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구성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사업주용 페이지입니다. 먼저 근로자별로 근무일지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홍길동 그리고 이패스, 김QR 같이 3명의 근무일지를 저렇게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고요. 그 다음으로 캘린더를 통해서도 근로자별로 급여를 이 사람에게 얼마, 이 사람에게 얼마가 지출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캘린더별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현재 근태관리는 이미 많은 업체에서 진행 중인데요. 하지만 근태관리 서비스의 존재를 모르거나 기존의 기록 방식을 계속 고수해오던 소상공인들에게 저희는 무료로 시범 운영을 진행하여 ESG 경영 시대에 맞춰서 사회공 활동 동안 진행하고자 하는 방향을 고민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페스트라로 비트포스 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질의응답 받아보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이거 제가 아까도 사실 궁금했는데 패스팀한테도 어쩌면 궁금한 제가 몰라서 이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아까 뭐 사업자용 QR코드를 생성을 한다고 했는데 그게 패스하고 어떤 뭐 커넥션으로 그게 생성이 가능한지 그걸 제가 여쭤보고 싶네요. 기존 패스 앱에서 이제 활용하고 있는 QR 인증과 인증 내역을 이제 좀 연계해서 사업주용으로 QR을 발급하는 시스템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게 가능은 한 건가요? 패스랑 얘기를 해보신 거예요? 패스 앱이랑 아직 얘기를 안 해봤습니다. 그게 궁금했어요. 이제 또 아이디어 공모전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디어를 오늘 또 이걸 통해서 또 패스와 함께 또 만들어 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공모를 하셨고, 그렇죠? 좋은 기회가 있으면 꼭 해보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시면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아까 그 근로자용 방면 측면에서 급여 이런 거가 그럼 저희가 출퇴근할 때 태그를 하는 건데 그 시간에 맞춰서 급여가 그럼 계산이 되는 건가요? 네. QR 인증을 하게 되면 그게 출근을 몇 시에 했고 그리고 퇴근을 몇 시에 했는지 이제 자동으로 데이터상에 입력이 됩니다. 그럼 이제 그거를 월급을 직접 이제 계산해주는 시스템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제가 궁금한 거는 예를 들어 휴대폰에 뭐 배터리가 없다던가 뭐 휴대폰으로 QR 인증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뭔가 시간 측정이 될 수 없거나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럴 경우는 혹시 방안이 혹시 있으신지? 네.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로자가 직접 QR을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사업주가 직접 이제 그 관리자용 페이지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고민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또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실제로 질문하시나요? 네. 이미 시작에 그 출퇴근 기록 솔루션들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요. 기존의 소상공인들이나 뭐 그런 주주분들이 그런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도 혹시 분석을 하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가장 큰 문제점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에 있어서 큰 뭐 비용이나 그런 것들이 좀 큰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작은 소상공인들한테는 일단은 그러한 작은 비용도 큰 비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한테 그러한 이제 근태관리 서비스들이 이용되지 않는 이유는 큰 비용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따라서 저희는 사회공헌 측면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패스앱을 이용하면 비용이 따로 들지 않으니 활용을 하시지 않을까, 그렇죠?
그 소상공인들한테는 이제 좀 무료로 시범 운영을 해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자 했습니다. 네, 이어서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발표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첫 번째 쪽에 설문조사 하신 게 모수가 76명인데 그게 이제 혹시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뭐 연령대나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고요. 왜냐면 생각보다 네이버가 그러니까 조금 이제 차이가 많이 나는데 이게 사실 전체 트래픽 이런 걸 보면 사실 좀 높은 편인데 밑에 문자나 토스가 조금 높은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했고요. 두 번째는 그 다음에 저 QR을 사실은 저라면은 사진 하나 찍어놓고 이제 좀 장난을 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은 이제 QR을 예를 들어서 내가 QR을 사진으로 찍어서 다른데 프린트를 해놓고 출입증 관리를 이렇게 좀 치팅을 하는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요. 일단 첫 번째로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대학생이기 때문에 20, 30대를 대상으로 이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요. 그래서 조금의 오차는 살짝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질문 주신 그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그 아이디어를 구상할 때 이미 많은 좀 걱정이 있었고 우려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치팅을 좀 예방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QR을 직접 근로자가 인증을 했다. 그러면 그 사업주들이 그거를 살짝 승인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 그런 솔루션을 좀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질문 받고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요. 나의 스케줄을 안녕하십니까. 대학생의 열정으로 패스를 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패션팀 반려동물 장례관리 서비스 패스코프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패스는 인증을 넘어 일상으로라는 브랜드 슬로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 관련 컨텐츠와 함께 모바일 반려동물증, 펫케어 서비스와 같은 서비스를 현재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패스는 이용자들이 일상 속에서 패스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에 패스에서 모바일 반려동물 확인증, 펫케어 서비스를 실행하게 된 컨텐츠를 제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희는 동물 등록제 의무화, 반려가구 증가, 시장 규모 확대 등을 이유로 패스가 현재 반려동물과 관련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최근 패스의 방향성에 맞추어 패스가 기존에 제공하는 서비스에서 나아가 더 많은 반려인을 사로잡을 수 있는 컨텐츠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별이 된 반려동물을 망원경으로 볼 수 있도록 하다. 패스코프 전략입니다. 해당 전략을 제시하게 된 계기는 반려동물에 대한 사후의 정보가 반려인이 정보를 많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 있거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이 치열하지 않고 유망한 시장이라고 저희는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많은 반려인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컨텐츠와 더불어서 반려인들의 이별에 관한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패스코프의 UI 화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등록번호 말소 카운트다운 서비스, 합법 반려동물 장례식장 리스트, 펫필로그, 굿바이 펫로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은 등록번호 말소 카운트다운 서비스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만약 반려동물이 사망하였다면 여정 종료 버튼을 누르고 사망일자를 기입할 수 있는 달력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날짜 기입이 완료되었다면 3번의 화면으로 넘어가서 등록번호 말소 카운트다운 서비스가 실행되고 위로 문구와 함께 장례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팝업 화면을 통해 제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30일 이내에 등록번호 말소를 진행하여야 되기 때문에 반려인들이 해당 사실을 잊지 않도록 다음과 같은 배너 알림을 전송하여 동물 등록 말소 기한을 잊지 않도록 합니다. 두 번째 전략은 합법 반려동물 장례식장 리스트입니다. 동물 장묘 등록번호가 확인되는 전국의 합법 반려동물 장례식장 리스트를 제공합니다. 이때
반려인들이 필터 기능을 통해서 반려인의 희망 조건에 맞는 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합니다. 목록에서 원하는 반려동물 장례식장을 선택하면 해당 장례식장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제공됩니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만약 패스와 반려동물 장례식장 간의 제휴가 이루어진다면 제휴를 맺은 반려동물 장례식장에 온라인 예약 서비스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이유는 현재 장례와 관련된 서비스가 정보 제공만을 한정적으로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약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다른 기업들과 차별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은 펫필로그입니다. 반려동물을 의미하는 펫과 이야기의 끝을 의미하는 에필로그의 합성어로 반려동물의 사후와 관련된 정보를 만화, 카드뉴스, 글 등을 통해서 자유로운 형식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펫필로그의 주제는 다음과 같으며 제시된 주제 외에도 반려동물 사후와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는 것에 장점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였습니다. 펫스코프의 마지막 전략은 굿바이 펫로스입니다. 현재 반려동물을 잃고 난 다음에 펫로스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이에 반려인이 안정적인 삶을 찾을 수 있도록 굿바이 펫로스에서 자가진단 서비스와 펫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가진단 서비스는 현재 자신이 펫로스 증후군을 겪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가진단을 할 수 있으며 자가진단이 끝나게 되면 다음과 같은 결과 화면과 펫로스 증후군 극복 안에서 반려동물과의 이별과 관련된 예술작품의 아티클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해당 서비스를 곧바로 이용하고자 하는 이용자에게 자가진단 건너뛰기 버튼을 통해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굿바이 펫로스의 우측 하단에는 펫버스 서비스가 있습니다. 펫버스 서비스는 반려동물을 대신해서 AI와 실시간으로 대화를 하면서 반려인들이 슬픔을 달랠 수 있도록 펫버스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펫스코프의 예상과 기대 효과를 발표하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펫스코프의 예산은 다음과 같으며 전문가와 상의를 통해서 책정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제공되고 있는 펫케어 서비스의 UI와 크게 다르지 않게 아이디어를 제시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은 더 적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펫스코프의 기대 효과는 현재 인증에 특화되어 있는 패스 앱을 일상 콘텐츠까지 함께 제공할 수 있는 앱으로 이미지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며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서비스와 더불어 죽음을 준비하고 극복하기 위한 반려인들의 일상을 속에서 패스 앱이 사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최종적으로는 MAU 증가까지 예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기대 효과는 신규 이용자 유입입니다. 현재 반려인들 중에서 패스 앱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해당 콘텐츠를 통해서 유입되어 신규 이용자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상으로 팀 패션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팀 패션의 발표 들어왔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사후 서비스를 발표해 주셨는데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지금 패스에 구현하신다는 서비스하고 기존에도 그 반려동물 장례 서비스 같은 게 시장에 많이 나와 있을 것 같거든요, 느낌에. 제가 정확히 조사는 안 했지만. 그래서 그 시장에서 어떻게 경쟁력을 가져가려고 하고 어떻게 차별화하려고 했는지 혹시 생각을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조사한 결과 현재 장례와 아무래도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가 많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재 장례식장에 대한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는 저희가 확인한 결과 단순 정보만 제공하는 서비스가 현재 두 곳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앱은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결과로는 없다고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현재 반려동물 장례와 관련된 서비스는 다른 함께 생활하는 컨텐츠에 비해서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저희는 판단하였기 때문에 현재 장례와 관련된 서비스가 제공된다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고 여기에 펫케어 서비스까지 함께 연계되어 시너지를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는 해당 전략을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발표해주신 우리 발표자분께도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일상을 기록하다, 일상을 체크인하다, 나만의 일상 기록 체크인을 발표하게 된 김동규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맛집을 어떻게 저장하시나요? 다녀왔던 곳을 저장하시는 본인만의 방법이 있으실지 궁금합니다. 보통 구글 지도나 네이버 지도에 저장해 두는 정도가 다일 것 같아요. 그리고 두 가지 서비스 모두 방문한 다음에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다시 구글이나 네이버를 키고 또 가게 이름을 검색하고 저장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잘 손이 가지 않는데요. 제가 제안하게 되는 체크인 서비스는 이 체크인 서비스를 이용을 한다면 누구나 손쉽게 나만의 맛집 지도나 나만의 여행 지도, 데이터 지도 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체크인 서비스는 패스 QR 인증 기능을 활용하여 방문한 곳에 QR을 찍으면 방문 인증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만의 장소로 자동 저장되는 서비스입니다. 지역 맛집, 관광지, 콘서트, 페스티벌, 팝업 스토어까지 장소에 QR만 배치할 수 있다면 누구든 패스 QR 인증을 통해서 체크인할 수 있고 패스인 체크인 탭 내에 나만의 인증 지도에서 내가 체크인 장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만의 인증 지도는 다양한 지도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나만의 데이트 지도나 여행 지도, 맛집 지도 등 다양한 지도 탭을 만들어 각각 지도에서 내가 체크한 것들을 볼 수 있고 원한다면 다른 사람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려고 합니다. 체크인을 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우선 필수적으로 사업자분들이 패스 앱 내에서 장소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장소를 등록하게 되면 이제 각 매점이나 아니면 그 장소에 대한 QR코드를 발급받게 되고 손님들이 또는 사용자들이 손쉽게 체크인할 수 있도록 잘 보이는 곳에 QR을 배치하면 됩니다. 손님들은 장소에 방문한 후 해당 정서를 저장하고 싶으면 패스의 카메라 앱을 켜고 QR을 인식하면 자동으로 패스 앱으로 인입되고 패스인 체크인 탭 내에서 장소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방문 장소나 방문 일시, 방문 횟수가 이제 등록되며 사용자가 원하는 경우 사진이나 메모 그리고 다양한 일기까지 기록을 남길 수가 있습니다. 체크인 맵 중 체크인 맵, 즉 나만의 인증 지도는 이런 장점이 있는데요. 어떤 장소든 등록할 수 있다는 장점입니다. 음식점뿐만 아니라 랜드마크, 산, 해변, 일시적으로 열리는 콘서트나 팝업 스토어, 봉사활동, 서포터즈 등 QR을 배치할 수 있는 장소면 어디든 나만의 인증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만의 인증지도에는 아이콘 배지를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요. 등산하는 분들이나 서핑을 즐기시는 분들, 콘서트를 자주 가시는 분들 등 자신만의 최애 장소를 다양한 아이콘으로 꾸며서 저장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체크인이 필요할까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자료를 바탕으로 보면 대한민국 MZ들은 하루 평균 1.4회 이상의 SNS를 통해 인증을 한다고 합니다. 보통 저희가 자랑하고 싶어서라고 생각을 많이 하겠지만 설문조사를 보면 41%가 나중에 추억을 하려고 인증을 한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생각보다 우리가 사용하는 SNS 서비스,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또는 유튜브 아니면 저희가 휴대폰 내에 기본적으로 있는 갤러리 등 방문 장소와 추억을 정확히 연결해주고 몰아볼 수 있는 서비스가 없습니다. 내가 방문한 곳들을 몰아보는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아서 게시글을 하나하나 열어보면서 장소를 찾아봐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체크인 서비스를 사용하시면 이러한 MZ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패스 앱에 이번 체크인 서비스 콘텐츠를 제안하게 된 계기는 이미 패스 앱이 공신력과 수많은 유저 여기는 이제 3,500만 명이라 쓰긴 했는데 이제 4,900만 명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는데요. 인증을 위한 새로운 어플을 사용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일반 소비자들이 보안 및 사생활 유출에 대한 거부감이 있을 수 있고 새로운 어플을 이용하는데 시장 진입이 이제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분들이 패스앱에 대한 신용도가 높기 때문에 쉽게 해당 서비스에 이용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들으신 체크인 서비스 듣기만 했을 때는 장소 기록형 서비스라서 별로 돈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플랫폼은 처음은 돈은 되지 않지만 사람이 모이면 돈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체크인 서비스에 방문 장소를 인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은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로 확장되고 모멘텀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서울 빵 맛집을 10곳 이상 인증한 사람들의 모임이나 전국 유명한 산을 10곳 이상 등산한 모임 등 체크인 인증을 기반으로 한 시민 커뮤니티 등이 생겨날 수 있을 것입니다. 네이버 라인과 사실 비슷한 서비스라고 볼 수 있는데 네이버 라인은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걸 인증해 왔는지 모른다면 체크인 서비스를 통해서 만들어진 커뮤니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맛집을 방문을 했는지 많은 모임을 산 같은 걸 등산을 했는지 그런 등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커뮤니티가 더 잘 양산될 수 있도록 플랫폼 내에 운영하면 사용자들이 패스 어플 내 체류 시간도 늘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독서 커뮤니티 트레마리 같은 걸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커뮤니티 활성화가 되면 저희 체크인 서비스는 트레마리와 같이 유명 인플루언서와 함께하는 유료 커뮤니티 운영 등도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페스티벌이나 콘서트를 좋아하는 또는 아이돌을 좋아하는 커뮤니티가 많아지면 행사 광고 구자 등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데이터가 더 많이 쌓이게 되면 공신력이 있는 인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많은 사용자들이 저장한 핫플레이스 등을 큐레이션하는 서비스도 제공 가능할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이러한 큐레이션 서비스가 많아지면 이 큐레이션 서비스 내에 가게나 팝업 스토어 등 홍보할 수 있는 구자 또한 확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상을 기록하다, 일상을 체크인하다, 나만의 일상 기록 체크인의 김동균이었습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히스토리를 기록해줄 패스토리 어떠신가요? 팀 패스토리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인증을 넘어서 일상으로 패스앱의 브랜드 슬로건이죠. 저희는 전략을 도출하기 위해서 패스앱이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를 먼저 조사해보았습니다. 패스앱이 지원하는 기능은 많습니다. 저희는 그 중에서 핵심이 여기 다음 3가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기능들을 사람들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 건가? 자체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압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패스앱에서 주로 간편 인증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고 또 체류 시간은 30초 미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 사용자들은 패스앱을 직접 켜서 쓸 일이 없는 앱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러한 인식을 깨고 패스앱을 일상에서 자주 사용할 수 있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희는 이때 아카이브를 떠올렸습니다. 최근 들첼, 닭고 열풍 등 세상은 하이퍼 퍼스널리티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MZ세대는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기록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네이버의 2021년 월간 일기 챌린지에 참여한 이용자의 88%가 10대에서 30대였고 2022년 주간 일기 챌린지에는 103만 명의 참가자가 총 1억 1,500만 건의 게시글을 작성했으며 특히 젊은 층의 참여가 두드러졌습니다. 이렇게 꾸준히 일기를 쓰고 티켓을 올려붙이면 그 자체로 나를 나타내는 아카이브 중 일부가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기록물에는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데요. 저희는 이를 패스만의 가치를 활용하여 보완해보고자 합니다. 패스가 대신 아카이빙해드립니다. 네, 바로 패스토리 전략입니다. 크게 일상의 경험을 기록할 티켓 아카이브 기능, 감정을 기록할 캘린더 기능, 그 외 패스토리만의 세부 기능 순서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존의 스마트 티켓 기능을 활용한 티켓 아카이브 기능입니다. 항공권과 같이 티켓 업체들과의 제휴를 통하여 별도의 등록 없이 QR을 통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티켓을 발급 가능하게 합니다. 추천 제휴 업체로는 스포츠, 콘서트, 뮤지컬 분야의 예스24, 인터파크 티켓, 티켓링크와 영화 분야의 CGV, 롯데박스, 메가박스 등이 있습니다. 그 외 각종 팝업 스토어, 놀이공원, 박물관 등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발급받은 티켓들은 후에 나올 캘린더의 티켓 모아보기 아이콘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미 스마트 티켓을 발급받았다면 별도의 등록은 필요 없겠지요.
패스가 대신 기록해 주었기 때문에 따로 별도의 등록 없이 티켓을 모아올 수 있습니다. 다음은 패스토리 캘린더입니다. 패스앱 내부 메인 화면에 그날의 감정을 기록할 수 있는 일기장 형식의 캘린더를 추가합니다. 여기 날짜를 클릭하면 이렇게 심플한 디자인의 UI가 등장합니다. 그날의 감정을 귀여운 이모티콘을 통해 선택이 가능하고요. 앞서 언급한 해당 날짜에 사용한 스마트 티켓이 삽입됩니다. 또 그날의 감정 및 경험뿐만 아니라 오늘의 운세 또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 달 동안 채워진 기록을 통해 나의 생활 패턴을 분석한 나의 한 달 분석 리포트를 제공하기도 하지요. 기존 기능을 활성화하고 신규 기능을 추가한 패스토리만의 세부 기능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휴한 티켓 플랫폼 기업과 협력하여 예시로 한국 시리즈 일정처럼 관심 분야 티켓 일정의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또 기존의 오늘의 운세 기능과 패스토리의 캘린더 기능을 통합하여 캘린더의 날짜를 클릭하면 해당 날짜의 오늘의 운세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의 기기 바탕화면에서 패스앱을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캘린더 위젯을 추가합니다. 이러한 패스토리에 대해서 그러면 수익성은 어디서 추구할 수 있느냐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겠는데요. 저희의 목표는 패스토리를 통해서 패스는 이용자들이 일상에 다가갈 수 있고 궁극적으로 라포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DAU와 MAU가 확대되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마이데이터 사업의 일환인 기존 금융혜택 서비스의 인지도를 높이고 구독 서비스를 활성화하며 맞춤형 광고 서비스 노출도를 높여 최종적으로 수익성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이 히스토리를 만들러 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상 패스토리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히스토리 탤런트 발표였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 함께 해보겠습니다. 발표 잘 들었습니다. 하나 궁금한 거, 요새 대부분이 무언가 일상을 기록하는 걸 인스타라든가 페이스북에 많이 기록하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젊으신 대학생이신 것 같으니까 문제트 제자들이나 대학생들이 실제 기록을 얼마나 하는지, 그 다음에 어디에 하는지 이런 부분이 참 궁금해요. 말씀해주신 요즘은 페이스북보다는 인스타그램 같은 SNS를 더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인스타그램 게시물보다는 스토리를 통해서 일상을 단편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모습을 주로 공유하는 것이 일상이 되고 있고요. 또 그 외에 아까 언급했다시피 네이버 블로그 챌린지를 통해서 10대, 20대 이용자들이 네이버 블로그로 많이 유입이 되었는데, 그래서 일부 대학생들은 네이버 블로그를 사용해서 자신의 일상을 보다 자세히 기록하는 그런 경향을 보이고도 있습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요. 히스토리 기록하다. 안녕하십니까. 마지막 발표팀 중고거래 신혼인증 서비스 중고신입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제시 배경부터 기대 효과까지 차례대로 설명하고자 합니다. 먼저 현재 20년 중고거래 시장은 31.4%에서 현재 65.2%로 대한민국 국민 과반수 이상이 이용하는 시장이 되었습니다. 이는 더 이상 중고거래가 특별거래 시장이 아닌 일상거래 시장으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데요. 해당 성장의 이유는 고물가와 가치 소비 트렌드 변화, 중고거래 플랫폼 편의성 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장에 불과하고 여전히 저해하는 요소들이 있다고 저희 팀은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중고거래 3사, 번개장터,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의 월 이탈률이 35%로 발생하고 있고 이탈률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바로 오른쪽에 기술된 문제점들인데요. 중고거래에서의 거래 안정성 부재와 불량 판매자의 페널티 제공 등 이용자 필터링 부재, 전문 판매업자들의 필터링 부재가 플랫폼의 문제점으로 다가오고, 또한 중고거래 사기 경험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자에 대한 이탈 및 진입 장벽으로 작용된다고 본팀은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왔고,
해당 기능 패스의 신문지 인증 서비스로 문제점을 개선시켜주고자 하여 해당 사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개요입니다. 시기는 중고거래 최대 점유 도달 시기인 35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추진 내용은 패스의 강력한 이용자 수와 보안을 강조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의 협상력을 높여 제휴를 맺습니다. 중고거래 입장에서는 안정성 거래를 확보하여 중고거래 이용자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제휴를 맺을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제휴에 맺은 결과로 패스앱은 중고거래 이용자를 편입하여 이용자 수가 증가하게 되고 신분증 인증 발생 수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중고거래 신분증 인증 서비스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중고거래 신분증 인증 서비스가 도입이 되면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신분증 토큰을 부여하게 됩니다. 해당 토큰은 판매자의 신원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여 상대 간의 신뢰도를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덧붙여서 토큰을 얻는 거지 다 상대방의 신원을 조회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토큰으로 인해서 만약에 판매자가 사기 행각을 발생하면 공공기관에 넘겨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이용자들은 중고거래 플랫폼을 거치지 않기 때문에 부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에서도 CS 비용이나 다른 부대 비용이 절감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팀은 위와 같은 5가지 프로세스로 사업이 진행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아래는 자세한 UI, UX를 나타내 주었습니다. 해당 아이디어는 신분증 서비스가 QR코드 토큰으로 운영되고 있고 QR코드를 제공된다는 점에서 QR코드를 문자로 변환하여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록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진행했습니다. 따라서 신분증 코드를 생성해서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록하게 됩니다. 그 중고거래 플랫폼에 등록하게 되면 패스의 인증자 마크가 비활성화되어 있다가 활성화되는 가시적인 효과를 발생시키고요. 채팅방에서도 패스 인증자 표시로 인해서 신뢰성을 높이게 됩니다. 그리고 판매 게시판에 패스 인증자 마크를 부여하여 다른 이용자를 유도합니다. 해당 사업이 진행했을 때 이해 관계자들이 어떤 요인이 있어 해당 기능을 사용하는지 대해 분석해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플랫폼 이용자들의 수요인데요. 구매자의 경우에는 신원 보증으로 거래 대금 미지급을 제거해서 거래 성사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판매자의 경우에는 신원 증명으로 판매 거래의 안전성을 높여 판매 경쟁력을 강화하고 판매 유효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서 설명했던 인증 표시와 우선 배치 혜택으로 인해 강한 요인으로 작용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중고거래 플랫폼인데요. 중고거래 플랫폼의 경우에는 안전성으로 해소를 통해 신규 가입자 유인을 할 수 있고 기존 유저들을 이탈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래 과정의 신뢰성 강화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고 이용자 수 증가로 인해서 거래 수익이 증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다음에 패스의 경우에는 중고거래 신분증 서비스 제공에 따라 인증 수익이 발생하게 되고요. 중고거래 플랫폼 이용자 유입으로 MAU가 증가되는 효과를 누릴 것입니다. 해당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 어떤 예산이 구축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희 팀은 4가지 비용이 든다고 가정했습니다. 데이터 서버 구축 비용, 유지 및 관리 비용, CF 제작 및 확산 비용, 광고 비용이 든다고 가정하였고 따라서 초기 비용 약 24억이 든다고 가정했습니다. 지속적인 비용은 광고 비용과 유지 및 관리 비용이 있는데 이는 약 1억 4천만 원이 든다고 가정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35년도에 해소될 것으로 보이며 매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손익분기점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그럼 예산이 들음에 따라 기대 효과가 중요할 것이라 보이는데요. 해당 서비스가 도입되면 초기 침투를 3%로 가정하였고 기업이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 35년 최대 점유율 86%로 달성된다고 전망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매출 3,600만 원이 발생하고 최대 점유율 이후 약 15억 원의 지속적인 캐시카우로 발전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수적 추정으로 MAU 증가에 따른 기타 컨텐츠 수익 및 광고 수익을 합산한다면 손익분기점을 2, 3년 더 땡겨오거나 해당 매출액도 더 높은 수준으로 달성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다음으로는 패스액이 22년부터 MAU가 떨어지고 있는데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 MAU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요. 최대 서비스가 확장됨에 따라 MAU가 증가되고 인식 개선을 통해 패스의 부가 서비스 수익을 증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35년 최대
최저 점유율에 도달됨에 따라 3,165만 명의 MAU를 달성할 것으로 보이며 패스는 이로 인해 인증 앱에서 더 나아가 국민 일상 앱으로 거듭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희가 본장의 수치들이 자세하게 기술해지지 않은 것 같아서 블로그 페이지로 어펜디스로 넣어봤습니다. 기업은 사업을 진행할 때 리스크를 짊어져야 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보수적 입장으로 바라보자 했고 저희는 P와 Q는 낮게 설정하고 C는 높게 설정하여 합리성을 부여했습니다. 추정 논리는 시간 관계상 위에 테이블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논리를 추정한 결과 해당 전체 테이블이 산출됩니다. 저희는 해당 서비스 도입으로 인해서 MAU가 약 3천만 명을 도달하면서 패스가 이제 인증 앱에서 더 나아가 국민 일상 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전망합니다. 이상 중고시민팀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거래 신분증 인증 관련돼서 발표를 했는데요. 질문이 없으시다면 네, 앞에 1번 테이블에서 질문하시겠습니다. 그 토큰 개념이 좀 재밌던데요. 네. 궁금한 게 이제 토큰이 조금 이제 앞에서 언급되고 끝났는데 이게 토큰이 어떤 정보로 생성되는지 그리고 그걸 누구한테 주고 누구한테 관리되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일단 토큰을 제공하면 저희가 관리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해당 신분증이 라운시큐어의 DID 토큰을 활용하는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토큰을 구매자에게 판매자의 신원 토큰을 부여하게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질문이 생각이 안 나서 다시 그 신분증을 정보를 토큰으로 변환을 해서 활용한다 이런 개념으로.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거기서 그 뭔가 불상사가 생겼을 때 그 정보를 이제 뭐 복구를 해서 뭐 경찰청에 이런 데 제출한다 이런 개념으로. 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술집에 인증할 때도 QR코드로 검증받잖아요. 그래서 QR코드로 검증받은 걸 토대로 경찰서에서 해당 신원을 조회했는지 판단한다고 생각하였고 그 해당 토큰을 공공기관에서도 여러 번 쓰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사기행각이 발견하면 공공기관에서만 확인할 수 있고 이용자들은 토큰을 활용해서 신원을 조회할 수 있거나 그런 거는 하지 못하도록 막을 예정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더 없으시면 여기서 발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시고요.